자, 봅시다. 쌤이 가서 보니까 사실 쉬면 안 된다셨더라고. 타이밍을 잘못 봤어. 자, 봅시다. 뭐냐면 그 개념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몇 개를 풀고 쉬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쭉 가보면 거기 문제에서 그 88쪽에 186번부터 188번까지 지금 빠르게 푸십시오. 186부터 188까지 86쪽에 186부터 188까지 푸십시오. 188이요? 186번부터 188번까지 89까지. 그러니까 89는 안 배웠어. 물론 이제 뭐 스펠러성으로 풀어오시면 풀어와도 괜찮아. 그러면 한 30초 넣어주면 풀 수 있어? 네? 30초 넣어주면 다 풀 수 있어? 오케이, 30초 쉬자. 초당한데? 왜 아니 23초밖에 안 지났어? 잠깐만요. 아니야, 그런 걸로 널 때리겠냐? 그렇지. 빨리 해. 네. 그 다 푼 사람은 89쪽도 풀어도 좋습니다. 그 밑에서 안 풀어도 된다니까.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필수제 1번은 안 해도 괜찮겠지, 맞지? 그냥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그냥 조금 조건이 많다 뿐이지 풀이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90페이지 보면 그 필수제 2번은 뭐 하는 문제야? 아까 쌤이 했던 거랑 똑같은 예제 나왔지? 굳이 안 해도 괜찮겠네? 그 다음에 193번은 아까 여기서 했던 이런 문제처럼 표를 그려서 푸는 게 조금 편한 문제들입니다. 자, 근데 194번은 조금 다르거든. 194번은 정의 문제라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94번 문제를 보게 되면 A, B를 포함한 6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겠대. A가 대표를 뽑혔을 때 B도 대표를 뽑혔을 확률을 구하시면 나왔어. 그러면 뭐지? 우리가 A가 대표로 뽑히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리고 B가 대표로 뽑히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아? 형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럼 문제의 문장을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뭐 했을 때 뭐 할 확률이야? 안경을 썼을. 아니 지금 194번 보고 있단다? A가 대표로 뽑혔을 때 B도 대표로 뽑혔을 때. 그럼 그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P 뭐라고 쓰면 좋을까? P 하고 음. 그
B바 A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 괜찮아? 그 말할 때 어. 좀 뒤에 거부터 말하고 네. 싶지 않지. 이제 그냥 읽을 때는 B바 A라고 해야 돼. 괜찮아? 오케이. 그럼 저 어떻게 되는 거지? PA분의 PAQB를 쓰는 거지. 그럼 PA는 뭐야? A가 대표가 될 확률이잖아. 그러면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고 지금? 6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A가 대표가 될 확률은 A를 일단 뽑아놓고 나머지 5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분해. 분자는 뭐지? 분자는? 여기는 뭐 써야 돼? A와 B가 둘 다 대표가 될 확률을 쓰라는 얘기야. 그럼 6명 중에 몇 명을 뽑는데? 3명을 뽑는데 어떻게 해? A도 B도 다 뽑아놓고 나머지 4명 중에 1명만 더 뽑으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계산하는 게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웠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약간 착각하고 쌤이 힘들었나 봐. 이제 다음 주 넘어가서 아이노트 37쪽을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있는데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곱사건의 확률, 다시 말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조건 확률 정의에 의해서 P, B바 A는 뭐였지? 한우야 네. 뭐지? P A가 일어났을 아니 PA분의 A분의 P A 교 B. 뭔가 따라 읽는 느낌이었는데 PA과 B는 뭐야 그러면? P B분의 P A 교 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PA 곱 B는 교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PA 곱하기 PB by 그리고 PB 곱하기 PA과 B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이걸 쓰라고 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느낌을 좀 가지면 좋으냐면 아까 이 친구를 읽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다고 했었지? 저 친구를 읽을 때? 기분이라고 읽을 수, 우리 물론 바라고 읽어 평소에는. 근데 의미는 기분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A가 주어진 거야. 다시 말해서 결국 분모에 누가 있어? PA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좋아. 얘가 분모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봐봐. 곱셈 정리 쓸 때 여기 앞에가 PA일 때는 뒤에 뭘 곱했어? PB바이를 곱했지. 그리고 PB일 때는 뭐 곱했어? PA와 B를 곱했지. 그러니까 약간 약분된 느낌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요거랑 요거랑 약분된 느낌, 요거랑 요거랑 약분된 느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덜 헷갈릴 수 있어. 괜찮지? 이해하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르쳐서 지금 보니까 이제 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P 곱하기 PB 바이 혹은 PB 곱하기 PA 바비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 오케이. 그럼 이걸 무슨 확률이지? 무슨 확률이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었지. 근데 사실 쌤이 너희들한테 경우의 수 설명할 때 동시에라는 게 실제로 동시에라고 동시에가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뭐 티셔츠가 4벌 있고 바지가 3벌 있을 때 우리가 옷을 입는데 그걸 사실 동시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상의랑 하의를 동시에 입어 안 입어? 동시에 입는 게 아니잖아, 맞지? 어떻게 하나요?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거나 하의를 입고 상의를 입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결과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다 이런 뜻이야. 결과적으로 그 트라이가 일어나고 나면 이제 다 일어났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보통은 동시에라는 표현을 이제 잇따라라고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교과서에서도 동시에라고 해놔가지고 쌤도 그냥 동시에라는 말을 쓰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럼 거기 예를 하나 보자. 예를 하나. 자 파란 구슬 10개와 파란 구슬 10개와 그 다음에 붉은 구슬 6개가 있대. 붉은 구슬 6개가 있대. 자 그때 상자에서 지혜와 정국이가 이제 차례대로 한 개씩 두 사람 모두 붉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고 나왔어.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겠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에 지혜가 꺼낼 확률은 얼마야? 붉은 공을 꺼낼 확률은? 강의노트 보고 있어. 강의노트.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 자 여기 37쪽으로 써놨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16분의 6이 지혜가 붉은 공을 꺼낼 확률이 되겠지. 그리고 뭐해? 곱하기 지금 지혜가 붉은 공을 하나 꺼냈잖아. 그럼 공이 몇 개 남았어? 15개 남았지. 그 중에 붉은 공이 몇 개 있어? 15분의 5 이렇게 곱해서 확률을 구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 결국 이제 지혜가 붉은 공을 꺼내는 거를 우리가 사건 A라고 하고 정욱이가 붉은 공을 꺼내는 사건을 이제 B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실제로 뭐 구하라는 얘기냐면 지혜가 붉은 공을 꺼내고 정욱이가 붉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지혜가 먼저 뽑아 정욱이가 먼저 뽑아. 지혜가 먼저 뽑지. 그러면 지혜가 뽑고 그리고 지혜가 뽑았을 때 정욱이가 뽑을 확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그럼 P가 뭐지? 16분의 6인 거지. 그리고 지혜가 뽑아버렸으니까 남은 게 몇 개야? 15개고 15개 중에 5개 뽑을 확률이 요건 거야. 괜찮아? 이게 확률을 곱셈 정리의 기본 구조입니다. 현우 이해했어? 오케이. 사실 좀 미묘한 거는 그런 거야. 쌤도 여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 되잖아, 맞지? 그치?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돼. 약간 도돌이표 같지 않아? 맞지? 그래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얘를 구하기 쉬운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얘를 구하기 쉬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 여기서 이 15분의 5를 구하는 게 쉬웠단 말이야. 그냥 상황이 명백하게 주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곱셈 정렬 확률을 구하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의 발문에 따라서 맞춰서 사실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만 풀면 뭘 적용해야 될지 그냥 알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거든. 그걸 좀 보도록 합시다. 쌤이 아주 이제 실은 준비를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A와 B가 두 명 있어. A와 B가 두 명 있고 이제 총 제비가 제뽑기는 뭔지 알잖아. 제비가 10개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당첨이 3개가 있고 꽝이 7개가 있어. 그때 우리가 이 A, B가 차례대로 각각 한 개씩 뽑는 거야. 차례대로 각각 한 개씩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원 추출이라고 표현을 할게. 뽑은 걸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할 때, 비복원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가 요구 사항이야. 일단 문제 상황은 이해했어? 지금 이제 주머니가 있는데 제비가 이렇게 담기는 주머니가 있다 하죠. 주머니가 있다 맞아고 거기서 당첨이 3개, 꽝 7개 있는데 A, B 순서로 A가 뽑고 B가 뽑는 순서대로 각각 한 개씩 뽑을 때 이제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할 때 이제 문제에 이어지는 질문에 대답하라는 얘기야. 첫 번째 거 봅시다. Q1 뭐라고 했냐면 A가 당첨될 확률. 이건 뭐지? 이걸 먼저 써야 되는 참. 우리가 A가 당첨되는 사건을 다시 마음이 급한가 보다. A가 당첨되는 사건을 우리가 그냥 A라고 하자. 그리고 B가 당첨되는 사건을 그냥 B라고 하자. 이해할 수 있겠어? A가 당첨되는 사건을 A, B가 당첨되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럼 Q1이 나타내는 건 뭐지? Q1은 뭐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야? 누가 당첨될 확률이야? A가 당첨될 확률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P, 거기 써놨지만 PA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P는 어떻게 보여? 지금 누가 먼저 뽑는다고 현우야? A 그럼 A가 당첨될 확률 얼마야? 10분의 3 10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지. 오, 잘했어. 자, 이제 Q2 봅시다. Q2는 뭘 요구가 있지?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돼요. 뭐야? 어떻게 써야 돼, 식을? P B A P 바 A PP 바이 맞지? PP 바이.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지? A가 이미 당첨이 돼버렸다, 맞지? 그럼 제비가 몇 개 남은 거지? 9개 9개. 그 중에 당첨이 몇 개 있어? 2개 그럼 확률을 뭐라고 써야 돼? 9분의 2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Q3 가죠, Q3. 자, Q3. A와 B가 모두 당첨될 확률이래.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 A가 당첨되는 사건이 A고
B가 당첨되는 사건에 둘 다 B인데 둘 다 일어나야 되니까 뭐라고 하면 돼? A 교 B라고 쓰는 거야. P A 교 B라고 쓰는 거.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방금 우리가 배운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PA 곱하기 B 바 A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PA가 얼마? 10분의 3이고 B 바 A가 9분의 2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현호야 잘 이해하고 있어? 근데 현호야 네.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가 식이 몇 개 있지? 2등식이 하나 있고 2등식이 하나 있잖아, 맞지? 네. 왜 밑에 걸 안 쓰고 위에 걸 썼지? 여기 분모가 자 진행을 해봅시다. 생각 좀 해봐 이따가. 이따가 설명 나올 겁니다. B가 당첨되는 거. 얘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10분의 3 P? PB 이거 10분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B 먼저 아니 A가 뽑고 B가 뽑는다고 했잖아. 근데 계산하면 10분의 3이 나와. 제 운이 좋다 진짜로. 근데 이런 건 시험에서 써야지 임마. 어쨌든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PB 구하라고 했거든. 저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국 누가 먼저 뽑지? 누가 먼저 뽑지? A 아무 대답을 A가 먼저 뽑잖아, 맞지? 네. 그러면 B가 당첨되는 경우는 두 가지 상황이 있지 않을까?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되거나 A가 당첨되지 않고 B가 당첨되거나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P A랑 B랑 같이 당첨되거나 A는 당첨되지 않았는데 B만 당첨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다. 결국 PA 교비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고 PA여 교비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저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PB가 나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제 이걸 각각 어떻게 구할 건데 결국은 우리는 얘를 PA 곱하기 PB 바이로 구할 거고 이미 앞에서 봤으니까 저기서 그다음에 더하기 PA여 곱하기 PB 바이여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PA가 얼마지? A가 당첨될 확률. 10분의 3 그리고 PB 바이는 A가 당첨돼 버렸으니까 9개 중에 2개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PA는 A가 꽝을 고를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7 10분의 7이고 그 다음에 A가 꽝을 골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9분의 3 9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요거 계산하면 90분의 얼마가 나와? 90분의 27 그럼 9로 약분하면 얼마가 돼? 10분의 3 그래서 똑같이 10분의 3이 나옵니다. 사실 좀 신기하지 않아? 맞지? 왜 그런 거 하잖아. 이거 먼저 뽑니 내가 먼저 뽑니 이런 거 해본 적 없어? 해봤어? 그런 거 안 해봤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기 전에는 확률이 똑같은 거야. 하고 나서 걔가 앞에가 돼버리면 내 확률이 줄어드는 거고 걔가 안 되면 내 확률이 늘어나는 거긴 한데 최소한 시작하기 전에는 모두 확률이 똑같은 거야.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가도 똑같거든 사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Q5 갑시다. Q5를 보게 되면 이제 B가 당첨되었을 때 A가 당첨되었을 확률이야. 어떻게 표기하지 이거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현호야 뭐라고 쓰면 좋을까? B V가 B P A바 B가 되는 거지. 자, 현호야 이상하지 않아? 네. 뭐가 이상해? B가 뒤로 갔어. 뭐 왜 뒤로 가면 안 돼? 그럼 현우는 알아? 네. 왜? 차례대로 뽑아야 되는데 그치? 왜? B가 현우야 네. 엄청 대답 잘하는 거야 지금.
아 너도 저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었어? 왜? 자 어쨌든 합시다. 봅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먼저 뽑아? A. A가 먼저 뽑잖아, 맞지? 근데 B가 당첨되었을 때 A가 당첨될 확률이니까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쌤이 어떻게 써놨냐면 뭐로 써놨어? B가 당첨되었을 때 A가 뭐 했을? 당첨되었을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실 얘는 이제 약간 애매해. 근데 우리는 일단 대수적 계산은 가능하니까 그냥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지? P 뭐네? P A 곱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걸 이미 다 구해놨잖아, 맞지? 네. 여기 P B도 구해놨고 P A 곱이도 저기 다 구해놨잖아, 맞지? 대입하면 뭐가 나와? P B가 10분의 3이고 P A 곱이가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라서 약분하게 되면 9분의 2라는 값이 나오게 된 거야. 이게 이제 B가 당첨되었을 때 A가 당첨되었었을 확률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사실 Q5는 좀 문제가 되긴 하거든.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지금 쌤이 왜 이 5개 예를 강조했는지를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단 Q1은 그냥 확률의 정의 그대로야, 맞지? 얘는 이제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Q2도 뭐야? 조건부 확률 정의 문제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 Q3는 이게 뭐지? 확률의 곱셈 정리죠, 맞지?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요 4번, 5번 Q4와 Q5가 사실 우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얘기거든. 그거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Q4가 뭐냐면 이제 이런 타이틀이 있거든. 전체 확률의 법칙.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이제 두 사건 A와 B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거나 혹은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 사실 이거는 이미 배달을 그려놨는데 한 번 더 그리게 되면 S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B가 일어날 확률은 A랑 B랑 같이 일어나는 경우와 A가 일어나지 않고 B만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각각 구해서 더하면 이제 B가 되는 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맞지? 근데 여기 이런 전체 확률 법칙이랑 거창한 아이디어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E가 있다고 하자. 영어로 사건이 뭐지? 이벤트. 이벤트. 그래서 E를 쓰는 겁니다. 보통 많이 써 사실은. 내가 얘를 이렇게 세 개의 집합으로 쪼갰는데 어떻게 쪼갠 거야? 일단 각각은 전부 다 서로서야. 그리고 다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도록 저렇게 쪼개는 거야. 그때 우리가 사건 E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1이랑 E가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A2랑 E가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A3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로 각각 구해서 더하면 이제 E의 확률이 구해지더라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전체 확률의 법칙이야. 정확히는 이 A1, A2, A3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거창한 이름이 붙게 된 거지. 괜찮아? 그래서 P1을 구하라면 어떻게 한다고? A1이 일어나고 E가 일어나는 경우 더하기 A2가 일어나고 E가 일어나는 경우 더하기 A3가 일어나고 E가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요 Q4는 바로 전체 확률의 법칙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B가 일어날 확률은 이제 그 앞에 선행사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현호가 잘 대답했었나?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누가 먼저 일어나는 일이라 A가 먼저 일어나는 일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A가 당첨되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뽑는 일이니까 사실 이제 요게 A가 선행이라서 사실 이렇게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후행 사건인 이제 B가 일어날 확률, 다시 후행 사건이라고 불러. 후행 사건인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선행 사건이 일어나고 B가 일어나거나
선행 사건 일어나지 않고 이제 B가 일어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구해서 더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전체 확률의 법칙의 논리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 쌤이 정확하지 않게 이야기한 게 있는데 사실 큰 흐름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은 문제 없는데 굳이 따지더라도 약간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 공이 4개가 있고 파란 공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란 공이 3개가 있고 노란 공이 3개. 근데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5의 약수인원이 나오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고 5의 약수인원이 나오지 않으면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 중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일 확률을 구하시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건 A와 B를 뭘로 잡을 것 같아요? 사건 A와 사건 B 이제 두 사건이 주어진 거거든 지금. 뭘로 잡을 것 같아? 쌤은 이렇게 잡을 것 같거든. 첫 번째 사건은 5의 약수인원이 나오는 사건.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꺼낸 공 중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의 사건. 꺼낸 공 중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의 사건.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B라고 하겠대. 그때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야?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뭘 구하라고 한 거지? 뭔지 알겠어? T, B를 구하라고 시킨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 적어도 꺼낸 공 중에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지? 근데 노란 공을 먼저 꺼내 주사를 먼저 던져. 주사를 먼저 던지지 않았지. 그리고 주사위의 결과로 우리가 공을 꺼내는 거거든.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P 약수인원이 나오고 꺼낸 공 중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이거나 또는 5의 약수인원이 안 나오고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꺼낸 공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일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먼저 5의 약수인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꺼낸 공 중에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이거나 혹은 5의 약수인원이 나오지 않고 꺼낸 공 중에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이거나 이렇게 푸는 거지. 실제로 값들을 채워봅시다. 자, PA는 뭐지? PA는 5의 약수인원이 나올 확률은 그냥 3분의 1이잖아, 맞지? 괜찮지? 그다음 PB는 뭐야? 5의 약수인원이 나왔을 때 꺼낸 공 중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일 확률이거든. 그러면 우리 5의 약수인원이 나오면 주머니에서 공을 몇 개 꺼내겠다? 2개. 2개.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인 사건이 B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여기서 2개를 꺼낼 거야. 근데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지. 아, 그러니까 1 빼기 모두 파란 공일 확률을 빼는 거야. 그럼 총 공이 몇 개 있어? 7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고 2개를 꺼내는데 그 중에서 파란 거 4개 중에 2개를 꺼내게 되면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이다를 만족하게 되겠지. 이 사건으로 가면. 괜찮아? 현우 이해하고 있어? 현우는 이해하고 있어. 그럼 더하기. PA여는 뭐야? 5의 약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3분의 2가 되겠네? 오케이? 그럼 PB는 어떻게 되지? 약수가 안 나왔을 때 적어도 한 개가 노란 공일 확률이거든. 근데 약수가 안 나오면 공을 몇 개 꺼내겠다. 문제 듣고 있는 거 맞아? 3개 꺼낸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여사건을 갈 건데 1 빼기 7개 중에 3개를 꺼내고 그때 이제 노란 공이 적어도 한 개니까 파란색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빼면 되겠다, 맞지? 4, 3 이렇게 만들잖아. 이거 정리하면 우리가 꺼낸 공 중 적어도 한 개가 노란색의 모든 확률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 있어?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런 과정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다, 맞지? 근데 우리가 논리를 명확하게 가져가려면 평소에 공부할 때 저걸 이제 잘 익혀놓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딱 숫자만 딱 써가지고 문제를 끝낼 수 있으면 사실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Q5를 해결해야 돼요. Q5를. 자, 볼게. 쌤이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베이즈 정리라고 써놨거든.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연구를 이제 체계적으로 처음 시작한 사람이 베이즈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고, 이제 얘를 가리켜서 우리가 다르게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결과의 원인의 확률 또는 A 더하기 B분의 A꼴이라고 부르는 쌤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맞지? 맞지? 괜찮아?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넣는다고 아까? 현우야 어떻게 넣는다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요. 근데 생각해봐. 얘가 먼저야, 얘가 먼저야? B요. 어? A요. 그러니까 A가 먼저 뽑고 B가 나중에 뽑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A가 사실은 먼저 일어나는 일이고 B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이 표현을 빌려보자면 내가 결과적으로 B가 당첨되었는데 그때 그 전에 A가 당첨되었을 확률을 묻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결과가 이미 나왔어. 근데 그 전에 원인이 즉 그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A가 당첨이 되었을 건지 당첨되지 않았을 건지에 대한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 베이즈 정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일의 선후가 있을 때 후행 더 뒤에 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이제 그 선행 사건이었을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다른 이름이 결과의 원인의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왜 A 더하기 B분의 A꼴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얘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거든. 거기 한번 봅시다. 거기 쏘는 얘기가 P, A와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친구가 선행이고 A가 선행이고 B가 후행이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하는 방식은 P, P분의 정의를 해서 P, A 큐브라고 이렇게 쓰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B가 뭐 하는 사건이라고? 더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P, A 교 B 더하기 P, A 여 교 B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분자에 P, A 교 B를 쓰게 되면 이 식의 형태가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A 더하기 B분의 A꼴로 생겼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베이즈 정리가 뭔지도 사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는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 전체 확률을 아니 어디 갔냐? 여기 쌤이 더 이야기를 안 했군요. 근데 왜 B가 후행이? 아니 얘가 선행이고 얘가 후행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P, B와 A를 구하라고 하는 P, A와 B를 구하라고 하면 선행인 게 먼저 있고 걔가 일어났을 때 후행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베이즈 정리는 예외적으로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선행이 더 뒤에 있고, 선행이 더 앞에 있고, 후행이 더 뒤에 있을 때, 즉 후행이 일어났을 때 선행이 일어났을 확률을 물을 때 베이즈 정리를 쓰겠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계산법은 뭐랑 똑같아? 그냥 조건부 확률의 정의랑 똑같잖아, 맞지? 근데 그때 그 계산을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얘를 다시 우리가 곱셈 정리를 쓰게 되면 PA 곱하기 PB by 더하기 PA 여 곱하기 PB by 여 그리고 분의 PA 곱하기 PB by로 계산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들이 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들이 둘 다 베이즈 정리 문제거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를 보게 되면 두 번째부터 봅시다. 어느 공장에서는 두 개의 기계 A와 B로 각각 60%와 40%를 생산하겠다. 이제 기계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생산을 A에서 60%를 하고 B에서 40%를 하겠다. 그 다음에 불량률이 A가 1%고 B가 4%.
그때 제품 중 하나가 불량품이었을 때 그 제품이 이게 B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묻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우리가 B를 그냥 편의상 A여라고 하고 이 불량품이 나오는 사건을 E라고 하자.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생산을 A에서 하거나 이제 B에서 하는 거고 불량품이 나오는 걸 우리가 E라고 하자는 얘기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P 불량품이었을 때 B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이렇게 묻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얘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P2분의 P A여 교 2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럼 P2는 뭐지?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거든. 우리가 불량품이 나오는 사건을 2라고 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불량품이 나오는 건 뭐가 있어? A에서 생산하고 불량품이 나오거나 B에서 생산하고 불량품이 나오거나 이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 거야. P A교 2 더하기 P A여 교 2 이렇게 쓰고 분의 P A여 교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P A교 2는 뭐야? 이것도 똑같이 써야 되는데 또 써야 되네. P A교 2는 뭐지? A에서 생산하고 불량품인 거. 뭐 어떻게 하면 돼? P 쌤도 이제 약간 귀찮다. 네, 그냥 한 번만 더 쓸게. 더하기 P A여 곱하기 P 2바 A여 분의 P A 곱하기 P 2바 A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정리하게 되기를 PA는 얼마냐면 A에서 생산할 확률이 0.6% 그리고 A에서 생산했을 때 불량품 확률이 0.01 더하기 A에서 생산하지 않았을 확률이 0.4고 생산하지 않았을 때 즉 B에서 생산했을 때 불량률 확률은 0.04야. 분의 뭐라고 쓰는 거야? P고 0.6 곱하기 0.01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럼 그렇게 저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식의 구조가 뭐야? A 더하기 B분의 A 꼴 구조를 가지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통 부르는 겁니다. 괜찮니? 혹시 질문 있어? 효는 질문 있어? 너 엄청 질문 있는 표정인데? 위에 분자가 응. A교가 아니고 A여가 아니고 아, 이거는 뭐 실수지. 빨리 이야기해 주겠어. 그러면 여기가 0.4 곱하기 0.004가 돼야지. 맞지? 얘기해줘야지. 지금 약간 뭐랄까 지금 체력 이슈가 오고 있어서 아니 정확히는 졸려. 어떡하지? 현아야? 잠깐. 글립스 드세요. 여기 저 과일만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거 먹고 물 벽벽벽 드시면 잠 깨실 거예요. 진짜 목이 깨질 것 같아요. 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네. 그럼 안 해야겠다. 그럼 질문 있어? 이해는 돼? 생각해봐.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근데 그 결과가 이 앞에 있었던 일들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기여가 되었는지 사실은 궁금할 수 있거든. 실제로 이 배정기가 현대사회에서 많이 사용이 된대. 예를 들어 우리 휴대폰 쓰고 있잖아, 맞지? 유림이는 아이폰이야? 현우는? 저 다 써요. 뭐야? 휴대폰이 여러 개야? 오. 현우는? 갤럭시 써? 쌤도 갤럭시 쓰는데 어쨌든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요, 요즘? 애플. 사과에서 만든다고 할까 진짜? 거의 그 수준 아니야, 거의? 보통 이제 중국이랑 인도에서 많이 만들거든 지금. 약간의 상식은 있도록 하지 않았지? 개도국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이 사실 지금 개도국이라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크지 않았나? 맞지? 네. 거기는 편차가 커서 그렇지. 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제 중국하고 인도에서 만드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제품을 받았어. 중국하고 인도에서 그리고 받아서 이제 불량률을 계산해 봤더니 이제 불량품이 나왔을 거 아니야, 맞지?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나왔을 건지 인도에서 만들어서 나왔을 건지 이제 우리가 비율을 따져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 불량률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체에서 나온 불량률에 대한 기여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따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그 베이 정리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럼 그 결과에 그러니까 선행 사건에 어떤 게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베이 정리입니다. 다만 봅시다. 지금 이 전체 확률의 법칙이라든지 베이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 편이야. 전부 다 뭐 좀 더 알아보기 있거나 그런데 이 식 자체는 요 식은 나와. 그리고 요 문제도 그대로 나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교육 과정에서 너희들이 수학에 할 게 많다고 느끼길 바래, 할 만하다고 느끼길 바래. 당연히 할 만하다고 느끼길 바랄 거 아니야. 그 내용을 최대한 쳐내려고 하는 거야. 막상 풀어야 될 건 막상 실제로 알아야 될 건 따지고 들어가면 실제로 알아야 될 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숨겨놓는 거지 사실은. 겉보기엔 좀 적어 보이게 어떻게든. 자, 여튼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를 통해서 뭐를 이제 그냥 확률, 이제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 전체 확률의 법칙, 그리고 이제 비정리 문제까지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식이랑 요 식은 둘 다 대표형 문제. 그러니까 대표형이야. 무슨 얘기냐면 셀이나 RPM 같은데 유형 제목이 이 비정리는 이름이 안 들어가고 이 식을 넣어놨어. 전체 확률의 법칙을 넣어놓지 않고 이 식을 넣어놨어. 오케이? 그러니까 다 꼭 알아야 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우리 하나 더 해봅시다. 현우한테 엄청 잘 어울리는 문제인데. 자, 어디다?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합시다. 예를 들어서 왜 너무 잘 어울리지 그러면? 왜요? 너 잘 안 흘려? 네? 잘 안 흘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호는 넌 잘 안 흘려? 문제가 뭐예요? 거기 밑에 거 두 번째 거. 많이 철수가 찾았어? 네. 철수가 학교, 학원, 도서관을 차례로 거쳐간대. 그때 이제 우산을 분실할 확률은 각각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세 군데를 거쳐서 집에 딱 왔더니 우산을 잃어버렸어.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를 이야기하자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어디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도서관에서 이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우산을 잃어버리는 걸 E라고 하자. 우산 잃어버림을 이 이벤트가 일어난 거야. 근데 그걸 학교에서 잃어버리는 사건을 A1, 학원에서 잃어버리는 사건을 B1, 도서관에서 잃어버리는 사건을 A2, 여기를 A3 이렇게 이야기하자. 괜찮지?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야? 결국 P 어디에서 잃어버렸을 때 A3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요걸 구하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이제 결국 뭐 써야 돼? P2분의 PA3 교인 거야. 괜찮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P를 내가 굳이 다 쓰진 않을게. 잃어버리는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가 있다고. 학교에서 잃어버리거나 학원에서 잃어버리거나 도서관에서 잃어버리거나.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 색깔을 좀 구별했을게.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 4분의 1. 근데 생각해야 돼. 학원에서 잃어버릴 확률 얼마야? 5분의 1. 정말로? 4분의 3 곱하기 5분의 1. 그렇지. 4분의 3 곱하기 5. 왜? 일단 학원에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학교에서 잃어버렸어. 그럼 이제 학원에 들고 갈 수 있어 없어? 끝난 거지. 오케이. 그럼 도서관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얼마야? 4분의 3 곱하기 이게 근데 왜 5분의 2야? 1인데 자 오타 자 그다음에 어떻게 돼? 얼마? 왜 안 도와줘? 5분의 2.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을 써야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2가 이제 분자에 들어가면 딱 되는 거지, 맞지? 괜찮아? 그 분자에 이제 도서관에서 이뤄올 확률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현우 이해했어?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그 결과의 원인의 확률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엄청 자주 나오진 않고 이제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 그러면 좀 이해한 것 같아? 우리 지금 확률의 곱셈 정리랑 그 곱셈 중에서 정리해서 딸려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즉 이제 전체 확률의 법칙이랑 비정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하냐? 사실은 잘하는 친구들 중에도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이 용어가 나오지 않거든. 쌤도 이제 그냥 추가로 뭔가를 이제 어쩌다 보니까 알게 돼서 설명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얘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기만 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현우 이해하고 있어 지금? 현우도? 유림이도 괜찮아? 유림 잠깐 편할 이유가 있군요. 좀 보자. 자, 표지에서 3번 봅니다. 3번. 가볍게 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흰 공 6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이제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2번 모두 흰 공을 꺼낼 확률. 첫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 얼마? 10분의 6. 두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 얼마? 9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겠다, 맞지? 이번에 넘어갈게. 자, 봅시다. 4번. 여기 4번도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제목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요 친구. 그렇지? 저게 유형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공연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오지 않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3분의 2라고 합니다. 비가 올 확률이 40%때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십니다. 얘를 형식적으로 약간 써보게 되면 우리가 비가 온다니까 이걸 사건 R이라고 합시다. 공연이 매진되는 사건을 E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일 이제 공연이 매진될 확률, 다시 말해서 P1을 구하라는 얘기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공연이 매진되는 건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 비가 오면 확률이 올라가고 비가 안 오면 확률이 내려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비가 오고 그다음에 공연이 매진되거나 비가 오지 않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야, 사실. 괜찮지? 그럼 다시 누가 먼저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가 오는 게 먼저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럼 이걸 계산할 때는 PR 곱하기 P2바 R 이렇게 되는 거지. 더하기 PR여 곱하기 P2바 R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거 어떻게 보여? 지금 비가 올 확률이 얼마라고? 0.6? 맞지? 곱하기 그다음 뭐하래? P2바 R은 어디 있어?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 현호야 읽어봐. 아니 일어났을 때 이걸 일어날 때 풀어서 R이 뭐야? R이 비가 왔을 때 매진될 확률 그거 어디 있어? 얼마야? 40%. 오? 2분의 1이요. 아이고 잘하자. 맞지? 자, PR여는 뭐야? R여는 비가 안 올 확률이야, 맞지? 비가 안 올 확률 얼마? 60. 60%. 그럼 비가 안 올 확률 60%야? 그럼 내가 아까 틀렸네. 이거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줘, 치사하게. 자, 어쨌든 너희도 12시간 수업 해봐, 임마. 지금 쌤 11시간째 수업 중이야, 지금. 빡세. 오케이? 그리고 쌤이 토요일에 약간 그 뭐랄까 지금 시간 관리가 실패해가지고 요즘에 그 토요일에 쌤이 잠을 거의 못 자고 와. 약간 악순환이 늙는 기분이야 지금. 다음 주만 되면 미리 다 준비해놔야지 라고 지금 강한 결심을 하고 있어.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럼 뭐야? 뒤에 P2바 R려는 무슨 뜻이야? 이번에는 잘 보자. 이거 무슨 뜻이야?
B가 오지 않았을 때 어 예증점 그래 어디 있어? 3분의 그렇게 3분의 2라고 값을 직접 주는 거야. 요거를 계산하면 답이 되는 거지. 괜찮니? 형은 미래가 걱정된다. 잘할 수 있겠지? 대답을 안 줘? 네. 아, 그치. 현우는 걱정 안 하니까 맞지. 자,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상자 A에는 흰공 2개와 검은공 4개가 들어있고 상자가 A가 있고 여기는 흰공 2개와 검은공 4개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상자 B에는 흰공 3개와 검은공 2개가 들어있어. 그때 이제 한 개의 상자를 임의로 택해서 2개의 공 동시에 꺼냈더니 흰공 1개와 검은공 1개가 나왔을 때 택한 상자가 상자 A일 확률을 구하시오 나왔어. 이거는 무슨 문제 같아? 그러면 그 지금- 문제라는 게 응? 무슨 문제라는 게 왜? 그러니까 지금 A가 상자를 택하는 게 먼저야, 공을 꺼내는 게 먼저야? 상자를 택하는 게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택한 그 공을 꺼냈을 꺼냈을 때 때 흰공 한 개와 상자가 A일 확률을 구하시고 나왔잖아, 맞지? 네, 네. 그럼 순서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배의 정리라고 부른다. 네. 혹은 결과의 원인의 확률이라고 부른다고. 혹은 A 더하기 B분 A 꼴이라고 부른다고. 괜찮아?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대답했어도 괜찮았어. 넌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베이지. 베이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 자, 어쨌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확률이 뭐냐면 우리가 그 상자 A를 선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하자고. 그리고 흰공 1개, 검은공 1개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하자고. E라고 하자고. 여기까지 괜찮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사건을 조금 확률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P.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P가 뭐예요? P는 확률 여기 이제 이렇게 뒤에 채우고 싶은 거. 현우야, 현우 정규 수업 때도 잘해? 거의 나한 3개는 빠진 것 같은데. 자, 현우야 어때? 현우야 어때? 약간 그래? 캐릭터 확실하다 맞지? 어쨌든 어떻게 돼? 응? 응? 아니야. 이거 조건부 확률이야. 문제를 그 같이 읽어보자. 또 내가 또 유리면서 또 친절하게 해야지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다시 봐봐. 문제 그 두 번째 줄의 마지막을 봐봐. 흰공 1개와 검은공 1개가 나왔을 때 상자가 A의 확률을 구하시고 나왔거든. 때가 항상 뒤에 가는 거야. 때가 항상 뒤에. 2가 나왔을 때 A의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읽어야 돼. 괜찮니?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 알았지? 쌤이 여학생들한테 좀 더 친절할 수밖에 없어. 이해를 해? 신경 안 썼어. 신경 안 썼어? 그치. 세상에 원래 그런 거 알고 있구나.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지? P2 분의 P 애교 이렇게 구하는 거지. 현호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그러면 P2는 뭐지? 지금 흰공 1개, 검은공 1개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저게 A를 선택하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상자 B를 선택하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야 돼. P A교 A 더하기 A를 선택하고 저 사건이 일어나거나 A요, 즉 다시 말해서 B를 선택하고 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각각 구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무슨 꼴이라고 부른다고? A 더하기 B분의 A 꼴이라고 부른다고 한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생략할게.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먼저 뭘 하고? 상자 A를 선택하고. 그럼 상자 A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야? 현우 혹시 잘 이해하고 있니? 이해가 안 되면 쌤이 때려줄 수 있는데.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그럼 너가 불러볼래? 뭘? 얘는 뭐지? 어떻게 읽어야 돼? 2가
이제 A랑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풀어서 지금 이 문제의 상황에서는 뭐야? A 상자를 선택. 택했을 오, 그치. 그 무슨 공을 흰 거 하나, 아 검은 거 흰거 하나.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으라고. 동시에 뽑으려고. 오, 그래. 오, 잘했어. 자,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괜찮지? 근데 지금 이제 상자 A를 선택한 거야. 공을 몇 개 꺼낸다고? 2개 꺼낼 거야, 2개. 6개 중에 2개 꺼내는 거지. 보내. 흰 거 하나, 2개 중에 1개, 검은 거 4개 중에 1개. 요렇게 하겠다는 얘기. 괜찮아? 그럼 요 옆에는 어떻게 했을까? 요 옆에는 현우 할 수 있겠어? 네. 해봅시다. 2분의 1 상자 B를 선택하고 상자 B에서 몇 개를 꺼낸다고? 2개 2개를 꺼낸다고. 근데 그 중에 흰 게 몇 개? 3개 3개 중에 1개 1개 꺼내고 검은 거 2개 중 2개 중에 1개 꺼내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거가 그대로 분자에 올라가는 거라서 그건 2번 쓰지 않아요. 요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연습 문제는 그 앞에 뭐 문제가 조금 빡빡한 게 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진 않아서 그냥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쌤이랑은 거의 맨 마지막 215번 해보겠습니다. 말이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이 많이 많아요. 자, 주머니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주머니 A가 있고 주머니 B가 있습니다. A에도 흰공 3개랑 검은공 1개가 있고 B에도 흰공 3개랑 검은공 1개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A에서 2개의 공을 넣고 뒷면에 나오면 I에서 3개의 공을 넣겠대. 그리고 B에서 한 번에 5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A에 넣을 건데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였을 확률을 묻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주머니 B에 넣는 흰 공의 개수가 2인 사건을 이게 2인 사건을 우리가 뭐 A라고 하자. 그리고 주머니 B에 넣은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은 사건을 B라고 하자. E라고 하자. 약간 헷갈릴 때는 F라고 씁시다. 여기를 F라고 할게. 주머니 B에 흰 공이 없는 사건을 이거를 우리가 E라고 하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번에 현호가 한번 해볼까? 네. 현호가 해볼까 했는데 현호가 대답해. 아. 자, 어쨌든 그래서 해봅시다. 대답했으니까. 네.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문제에서? 문제를 읽어봅시다. 같이 하자. 사실은 네. 실행 2가 끝나는 월에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흰 공이 남아있지 않는 사건을 E라고 하지. E가 어디로 가야 돼? E가 뒤로 가는 거야. 이거가 일어났을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맞지? 그리고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에 흰 공이 몇 개였을 확률? 2개였을 확률이 이제 앞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지. 이렇게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니? 괜찮아, 현우야?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P2분의 P2교 F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P2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P는 왜? 아, 길게 그어서? 지금 쌤이 생각하는 게 뭔 것 같아? 나 말하지 않을게. 어쨌든 합시다. 자. 어떻게 돼? P2는 뭐야? 주머니 B에 흰 공이 없는 거야, 맞지? 그러면 그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 A에서 B에 공을 넣는데 흰 공의 개수가 2개이거나 2개가 아니거나 이렇게 될 거거든.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너무 빡빡한데? 그냥 씁시다. 그냥 안 쓰려고 했는데 이교 F 이게 P2여 교 F 이렇게 씁시다.
이게 쌤이 말로 설명하려니까 잘 안 돼서 지금 그 뭐지? 쌤 머리 회전수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웃음 보니까 독특한 것 같습니다. 맞지? 손을 근데 왜 웃어? 자, 여튼 자, 괜찮아. 해봅시다.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오케이. 자, 봅시다. 우리가 주머니 A에서 공을 넣을 거야, 맞지? 흰 공을 2개 넣는 경우는 상황이 크게 2가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공이 우리 몇 개를 넣는다고 했어, A에서. 2개 넣거나 3개 넣거나. 그러면 공을 2개 넣을 때 흰 공을 2개 넣을 수도 있고 3개 넣을 때 흰 공을 2개 넣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걸 다 각각 구해서 더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해봅시다. 알아보? 물어본 줄 알았어. 정수가 이상하게 찍은 거 아니지 지금. 이렇게 어쨌든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2개를 넣었는데 그 중에 흰 공이 2개인 경우야. 그러면 내가 2개를 넣으려면 동전이 뭐 나와야 돼? 앞면 나와야 되잖아. 그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나는 주머니에서 총 4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 거 2개를 넣는데 3개 중에 2개를 넣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지금 우리 어디까지 처리한 거지? 지금 B에까 실행 1까지 한 거야. 실행 2가 뭐야? 주머니 B에서 공 5개를 꺼내서 A에 넣는 거지. 근데 지금 주머니 B의 상황이 어떻게 돼? 흰 공이 몇 개? 5개. 검은 공이 몇 개? 1개. 그 중에서 내가 5개를 다시 A로 넣을 거거든. 근데 그때 흰 공이 없기를 바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6개 중에 5개를 꺼내는데 흰 거 5개 중에 5개를 다 집어넣기를 바라는 거야. 이게 A에서 B로 2개를 넣었을 때 흰 공 2개가 들어가고 그 뒤에 일어나는 것들이 조건을 만족할 확률인 거야. 괜찮아? 더하기. 이번에는 3개를 넣었는데 흰 공이 2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괜찮지? 그럼 어떻게 돼? 일단 3개를 넣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흰 공이 2개 들어가야 돼. 그럼 3개 중에 2개가 흰 공이고 나머지 1개 중에 검은 거 1개 중에 1개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는 어떻게 되지? 흰 공이 몇 개 있어?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2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거기서 5개를 꺼내서 A에 다시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흰 공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지? 7개 중에 5개를 꺼내는데 흰 공 5개 중에 5개를 꺼내시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차례야? 우리가 흰 공이 2개 들어가는 경우 다 했거든? 그럼 흰 공이 몇 개 들어갈 수 있지? 3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혹은 흰 공이 1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 빨리 공감해라. 네. 아니, 난 호였어 방금은. 어쨌든 이해하고 있어? 네. 그래. 아니 이해가 되면 이해되었다고 사인 좀 보내줘. 야, 내가 너한테 임마 아무 표정 없이 여기 못 올 것 같아.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게 해볼까? 내가 못할 것 같아. 답답해서. 갑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 2개를 넣었는데 흰 공을 2개 넣는 경우 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흰 공을 1개 넣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개 넣는데 흰 공을 3개 넣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3개 넣을 때 흰 공을 1개 넣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게 그 A에서 B에 넣는 흰 공의 개수가 2개가 아닌 모든 경우가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해봅시다. 어떻게 되지? 일단 2개 넣는다고 했으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4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흰 거 3개 중에 1개를 꺼내고 검은 거 1개 중에 1개를 꺼내는 경우야.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흰 거 4개, 검은 거 2개가 들어있는 상태야. 거기 5개를 꺼낼 건데 흰 공이 남아있지 않기를 바래. 그럼 흰 공 4개랑 검은 거 1개 꺼내면 되겠지. 유림이 지금 이해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지? 6개 중에 5개를 꺼낼 거고 그때 흰 거 4개 중에 4개 꺼내고 검은 거 2개 중에 1개를 꺼내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개를 꺼낼 때는 흰 거를 1개만 꺼낼 수 없거든. 그래서 흰 거를 3개 꺼내는 경우가 예외가 될 겁니다. 3개 중에 흰 거 3개를 꺼내는 경우. 그러면 이제 4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흰 거 3개 중에 3개를 꺼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여기 무슨 상황이 된 거지 이제 흰 거 6개 검은 거 1개가 된 거잖아 맞지? 그럼 거기서 내가 B에서 5개를 넣을 건데 B에 남아있는 흰 고기의 수가 없을 수 있어 없어? 이미 흰 고기 6개를 넣었지. 그래서 곱하기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 실행 1에서 주머니에 아니 여기 있는 것 중에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이 친구가 여기까지 이상하게 읽어버렸네. 어쨌든 여기까지야. 이 친구가 여기 괜찮아? 그러면 요 주황색 밑줄 친 친구가 여기 올라가서 계산하면 이제 답이 되는 거야. 괜찮아? 이해했니? 현우도 이해했어? 네. 내가 낸 거 아니야, 알았지? 시험에 나온 거 그냥 여기서 넣은 거잖아, 책에 넣어. 아이 코코야. 쉬었다가 합시다. 좀 빡셌어. 몇 번 했어요? 몰라? 기억 안 나. 지금도 5분 시야. 5분 쉬었다 합시다.